저는 이제 국문학 전공자이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선생님이 되기를 좀 원하셔가지고 또 중고등학교 교사. 네, 그래서 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도 또 이제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친구들이 뭐 임용고시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한 어쨌든 진로는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난 뭘 하면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력을 잘 할 수 있을까? 뭘 진짜 난 하고 싶지? 그때 이제 처음 또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변호사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갑자기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어려운 공부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엄청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계획을 엄청 꼼꼼하게 세워놓고 어떤 걸 결정하는 타입은 아니고 그냥 그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공익 변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런 뭐 차원도 아니었고 그냥 변호사라는 게 저한테 그때 되게 반짝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회인이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부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좀 제가 어디 봉사활동이나 다른 이제 오지 아무튼 뭐 그런 지역을 갈 때 성인이 된 네, 성인이 된 이후에 대학생이 된 이후에 갔을 때 저는 주변에 이제 워낙 비슷비슷한 아이들끼리 자라서 잘 몰랐는데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좀 깨닫고 좀 이렇게 좀 부조리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런 것들을 작게나마 뭐 거창하게 뭐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늘 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20대 초반부터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공익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건 있었지만 제가 뭐 변호사가 돼서 공익적으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돕고 약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반짝임을 쫓아서 이제 로스쿨에 진학을 했고요. 진학을 하고 나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저는 원래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교도소에 있었다면 표현을 정확하게 해드려야 돼. 교도소에 있었는데 졸업하고 교도소로 갔죠. 수강된 건 아니고. 네, 끌려간 건 아니고 비슷하게 갇혀 있긴 했는데 관사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도소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로 이제 좀 일을 하다가 저는 사실 청소년 범죄 이런 걸 관심이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이제 교도소에 갔었는데 교도소가 사실은 또 어쩔 수 없이 뭐 여성이기도 하고 남자 교도소였거든, 성인.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사실 있지 않았고 뭐 이런 좀 이렇게 한계들을 그래서 거기서 있었는데 나름 뭐 되게 재밌는 그 사회를 알게 돼가지고 유익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그 선배 중에 먼저 이 단체에 일하고 계신 이제 변호사분이 계셨어요. 네. AKA 김승민 변호사라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이런 공부 계획도 있고 해서 그만둬야 되는데 좀 생각이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이전에 배웠던 전공들이 교육이 있었고 교육에 늘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는 뭐 청소년 범죄나 청소년 문제에 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육도 관심 분야여서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사실 변호사로서 교육 쪽에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을 내가 한번 다뤄볼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직업적인 생각? 이런 거를 사실은 접근을 했었어요. 물론 교육 그 어떤 가정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가 다 주어져야 된다. 큰 사실은 그 정신이나 가치에 동의가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활동가의 정체성보다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직업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됐죠. 네. 제가 직업인으로서 사실 이 단체에 온 게 제가 처음 이 단체에 입사하게 된 그 이유였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영역, 변호사로서 교육 영역을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어쨌든 생각으로 왔었던 건데 사실 여기서 1년, 2년, 3년, 4년 일하면서 굉장히 좀 여기서 일하고 상근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한테 전이가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강하게 가지는 올바른 신념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 강하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사실,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겪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압박, 프레셔가
제가 사실 그동안 10여 년간 잊고 있었던 그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사실 그런 것들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뭔가 이거를 타개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해하고 사실 그런 현실 앞에서 굉장히 또 눈물도 많이 나고 이 문제에 대한 공감이 엄청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 느꼈고 자꾸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여자 송인수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어요 간혹. 근데 저도 지금 막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네, 잘 이해가 안 되고 이사장님이랑 어제 잠깐 뭐 같이 그냥 밥 먹었는데 이사장님도 뭐 저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시긴 했겠지만 뭐 민정 선생님이 저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런 어떤 면이요? 제가 막 이렇게 여쭤봤는데 저도 그게 무엇인지 알 듯 말 듯 하지만 송윤수 이사장님과 어떤 비슷한 지점이 뭐예요? 집념이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집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저는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저기 험담이 아니라 칭찬인 거니까 네. 열린 마음으로 내가 훨씬 더 착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훨씬 착하고 유쾌하다. 유쾌한 집념. 더 유쾌하고 즐겁다. 네, 유쾌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끊어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운동가로서 필요한 어떤 집념도 있고 그 한 가지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또 그만한 또 지식과 지혜와 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교육을 전공하고 또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역량이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법제정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 단체가 굉장히 좋은 이 전문가를 데리고 있는 건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뭐 저희 또 상근자들과 회원들과 유쾌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시고 저에게 늘 어떤 발랄함과 즐거움을 주시고 네,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되게 부러워요. 저는 사실 발랄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발랄함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뭘 해결해야겠다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전에 안 그랬다는 게 또 아니지만 저희가 회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머리 맞대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부터도 같이 좀 얘기 나눌 수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것이 또 과제가 정해지면 회원님들 그리고 상근자분들과 같이 함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화, 그런 또 그런 이제 기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랑 뭐 정전 쌤 둘 다 저는 대표님들 같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전 대표님들 송 이사장님과 윤 이사님처럼 어떤 강력한 답, 뭐 어떤 강력한 탁월한 어떤 능력 물론 있으시지만 그것들이 뭐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다. 대표님은 정말 100가지의 다 확실한 답이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어떤 걸 얘기해도. 뭐 또 뭐 디자인을 물어봐도 답이 있으시고, 뭘 물어도 답이 있으시고, 어떤 걸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리더의 자질이고, 굉장히 탁월한 면모시지만, 저희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서, 오히려 더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의견을 듣고, 저희끼리 어쨌든 힘을 합쳐서, 어떤 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답을 찾아야 하는 사실은 그런 상태여가지고요. 더 이제, 선생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상근자 선생님들이든 이제 회원 선생님들이든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 임기 내만큼은 좀 출처법이 제정이 돼서 국회에서 좀 환영하는 기자회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자그마한 꿈이 있고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이제 정말 사교육 걱정 없이도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해서 좀 즐겁게 좀 학교 생활하고 또 뭐 즐겁게 또 여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좀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 대표님을 보면서, 송 이사장님을 보면서 아직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이쯤이면 포기하시고 이제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 어떤 목표에 대해서 왜 그러고 이렇게 희망을 끈을 잡고 왜 그렇게 계시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채워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런 거를 봤어요. 제가 어제도 송 이사장님,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그걸 위해서 막 뛰어다니시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뭐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자기는 늘 그런 신념이 있다.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 이건 끝까지 된다라고 믿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고 이때까지 정말 뭐 전혀 되지 않거나 쓰디쓴 실패의 어떤 정말 이게 좋은 일이고 공익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이게 반드시 돼야만 일이라고 판단했을 때 안 된 적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하면서 간접 경험이기도 하고 제가 같이 뭐 참여하고 알고 있는 경험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믿고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분명히 길이 있구나. 답이 있구나. 사실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좀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회원수가 줄고 있고, 뭐 그만큼 뭐 후원금도 적어지고 있고,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 했을 때 저는 이때까지 우리를 알고 있지 못하는 분들도 그냥 시민 중에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때까지 시도하지 않은 방법도 훨씬 더 많고, 사실 우리가 접근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가능성, 그런 잠재력, 이런 것들을 사실은 더 활용하고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또 희망과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답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죠.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언제일지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회원분들과 시민들과 또 저희 상근자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을 살아내는 것 사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온다는 신념과 확신 아래 우리가 열심히 같이 잘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이팅! 네. 저도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심는 나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결국 이 운동이 진짜 성공할 것인지를 가져오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사교 걱정 없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또 그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우리 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뭐 꼭 저희 단체의 후원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어떤 의지와 또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같이 함께 연대해가면서 우리 운동을 같이 이렇게 잘 꾸려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차별하지만 넌 잘났냐 나도 특별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